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지중응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응력은 일반적으로 탄성론에 의한 지중응력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탄성론에 의한 지중응력은 지표면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해서 집안 내에 생기는 응력의 계산을 탄성론으로 유도한 겁니다. 이 탄성론에서는 흙을 균질하고 등방성이며 탄성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흙은 완전한 소성체도 아니고 탄성체도 아닌 그러한 탄소성의 성질을 가지지만 탄성론으로 얻어진 결과와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탄성론에 의한 그 지중응력의 결과값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시험에서 잘 나오는 집중하중에 의한 지중응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무한히 넓은 지표면상에 작용하는 집중응력으로 유발되는 지중응력의 문제를 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이론을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한 점에 P라는 하중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상이 이거를 제로라고 하고 X좌표, Y좌표, Z좌표가 있다고 할 때 이때 요 한 점에서부터 이걸 0이라고 합시다.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또 지하로 Z만큼 들어간 요 A점이라는 위치에서 생기는 하중 P로 인해서 생기는 응력 증가량 시그마 델타 시그마 Z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R이고 Z니까 R과 Z니까 따라서 요 거리는 실제로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이 라지 R은 이렇게 R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R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스몰 r과 Z의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요 라지 R 위치 떨어진 A점에서의 응력 증가량은 구하면은 요거는 델타 시그마 Z는 깊이 Z의 제곱분의 P에 여기에 영향계수 I를 곱한 이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Z제곱분의 PI라는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때 I는 뭐냐? I는 영향계수로서 이렇게 탄성론에 의해서 이러한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I는 2파이 라지 R의 5제곱분의 3 곱하기 Z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하중 직하 요 위치가 되겠죠. 요 위치 Z가 있고 스몰 r은 제로임. 요 하중 직하는 R 이꼬르 Z가 같다이므로 요때는 요 부분이 두 개가 사라져 버리니까 2파이분의 3은 남게 되고 요때 영향계수는 0.4775가 되겠죠. 요거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알고 있다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중점 직하의 영향계수 i는 0.475 그리고 요 공식 요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설명을 위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 7번.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지표면에서 두 개의 집중화중이 작용하고 있다. 요 위치에 2톤, 요 위치에 3톤. 이 두 개의 사이의 거리는 3m입니다. 3톤 하부, 요 하부에 2m 점, 2m 이하의 점 A점에서의 연지 가중의 증가량은 얼마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면 먼저 3톤에서 생기는 연지 가중 증가량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공식은 Z제곱분의 PI입니다. 그럼 Z는 2고 2의 제곱이 되고 하중은 3톤 3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0.477호 있죠. 요거 0.477호 곱해주면은 0.36톤 per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건 비교적 쉽죠. 그 다음에 2톤에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요 R만큼, 라지 R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가 되겠죠. 이에 대한 응력 증가량을 구해봅시다. 자, 요거는 먼저 라지 R을 구해보면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루트를 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요때 이제 영향계수를 구하는 식이 아까 28분의 3의 R 5제곱분의 Z 5제곱 요 공식을 못 외우면 이거 못 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외우냐 마느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조금 공식이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걸 외운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니까 아까 이거는 0.477이었고 이거는 0.0251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쉽죠. Z 제곱분의 P에 I를 해주면은 Z가 2의 제곱이고 하중은 2톤 0.0251 0.001톤 per 제곱미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톤이라는 하중이 3m 떨어진 요 지점에 생기는 응력 증가량은 되게 작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0.477호만 외우고 있다면 0.36톤 per 제곱미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지선답형입니다. 자, 1번은 0.37, 2번은 0.89, 3번은 1.42, 4는 1.94입니다. 자, 3톤에 의해서 생기는 바로 치카가 가장 클 건데 여기 0.36인데 2톤에서 생기는 떨어진 이 점에서의 하중 증가량이 0.36보다는 클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분명히 0.36보다 조금 큰 값이 답이 될 겁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꼭 이거를 못 외우더라도 정확하게 요 값만 계산할 줄 알면 이렇게 때려잡기로 1번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터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건 선화중인데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했지만은 먼저 풀어보면 선화중을 구하는 공식은 바로 요겁니다. 요건데 이것만 제대로 알면 바로 여러분들이 0.012톤 per 제곱미터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추가로 500kg에 생기는 게 있고 1000kg에서 생기는 게 있으니 요거에 대한 값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면 조금 더 큰 값
그럼 이걸 킬로그램으로 고쳐주면 12.12가 되고요. 여기다가 3톤을 더해주면 15.15 정도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다시 이제 선하중에 의한 지중 응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중 직하에서의 연지 응력 증가량은 이렇게 델타 시그마 Z는 파이 Z분의 2L이 됩니다. 자, 이때 현심거리 X만큼 떨어진, 그러니까 지금 X가 이거죠. X만큼 떨어진 이 선하중이 이렇게 작용할 때 이 선하중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응력 증가량은 파이의 X제곱 플러스 Z제곱의 또 제곱분의 2L의 Z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 공식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와 같이 똑같은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럼 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속 풀어봄으로써 답을 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공식은 못 외워도 문제는 외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선하중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포 하중에 의한 지중 응력입니다. 등분포 대상 하중에 의한 지중 응력인데 이에 의해서 등분포 대상 하중 D 하중입니다. 에 의한 집안 내의 응력 증가량은 이렇게 파이분의 Q의 베타 플러스 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2델타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도 제가 절대로 외우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기출문제가 있다면 기출문제 답은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원형 등분포 하중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이 등분포 하중에 의한 지중 응력은 실제 여러분들이 기초공학이나 또는 토익학에서 이러한 공식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을 또 외우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또 공식이 주어진다면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외운다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꼭 외우라고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대상 하중입니다. 사다리꼴 하중.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자, 대상 하중에서의 응력 증가량은 델타 시그마 Z는 I 곱하기 Q입니다. 자, 이 I는 영향계수인데 이렇게 구하게 되죠. 이때의 영향계수는 아래와 같은 이러한 표로 구하게 되는데 이때 재상하중, 사다리꼴 하중은 사다리꼴 3면 부분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평평한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요 A와 B 값을 이용해서 Z분의 A, Z분의 B 값을 이용해서 영향계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형, 직사각형 등분포 하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직사각형 등분포 하중은 무척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델타 시그마 Z는 QS 곱하기 I다 하는 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이때의 영향계수는 M과 N의 항으로 이루어지는 값인데 M은 Z분의 B, 그러니까 Z는 A점까지 깊이가 되고요. B는 직사각형 하중의 폭입니다. 폭.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길이, 직사각형 하중의 길이는 L이라고 했을 때 N은 Z분의 L이 됩니다. 요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하중이 B가 2m고 L이 3m입니다. 이때 작용하는 하중은 100톤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면적에 작용하는 Q는 얼마가 되죠? 이 Q는 100을 3 곱하기 2로 나눠주면 되겠죠. 3 곱하기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영향계수는 이렇게 줍니다. 5m 직하에서의 응력 증가량을 구하라고 한다면 Q 곱하기 영향치가 주어지니까 0.08 곱해주면은 1.33 톤 per 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냐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흙의 단위 중량이 나오지만 이 전부 다 엉터리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자, 다음은 1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번. 자, 이것도 2 곱하기 3입니다. 2 곱하기 3이고 A점 아래 4m 깊이에서의 연지 응력 증가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10톤 per 제곱미터로 등분포 하중을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Q는 주어졌고 I 값만 구하면 되겠죠. 자, 이때 AM 값은 M은 Z분의 B니까 4분의 2가 되죠. 그러면 N 값은 0.5가 됩니다. 0.5, M은 0.5입니다. 그 다음에 N 값은 Z분의 L이니까 Z가 4고 L은 3이죠. 그럼 4분의 4니까 3이니까 0.7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영향계수 I 값은 M이 0.5, N이 0.75일 때 0.115가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구해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여기서 지금 요것만 구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이만큼 1m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Zm 이하의 위치가 되겠죠. 4m 이하가. 자, 이럴 때는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주면 됩니다. 좀 전에 0.05와 0.75를 사용하는 것은 요 바로 직하의 4m 이하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만 이렇게 1m 떨어진 요 H점 직하에서는 이렇게 큰 사각형, 요 외부의 큰 사각형에서 안에의 작은 사각형을 뺀 게 바로 요 응력의 증가량에 대한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 큰 사각형을 계산해 보면은 4m 곱하기 2m가 됩니다. 4m 곱하기 2m. 자, 그러면 이때 M은 4분의 2가 돼서 0.5가 되고요. 2니까 N은 여기 깊이 3m니까 4분의 여기 4니까 4분의 4가 되어서 1이 됩니다. 자, 요때 0.5와 1의 영향계수는 0.122이죠. 그래서 요 값이 됩니다. 다음
작은 사각형. 요 사각형을 보면은 m은 4분의 2가 되니까 0.5가 되죠. 그 다음에 n은 4분의 1이 되니까 0.25가 됩니다. 따라서 0.5와 0.25의 영양계수값은 0.048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해보면은 지금 Q 곱하기 Q가 10이니까 Q 곱하기 영양계수 요 0.122 빼기 10 곱하기 0.048을 빼주면 0.74톤 per 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뺀 요 사각형만의 의한 A점 직하 3m 이하에서의 응력의 증가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요 점의 바로 직하인지 또 1m 떨어진 점의 직하인지도 봐야 되고, 바로 요 점의 직하 같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0.5와 0.75가 되니까 10 곱하기 0.115가 되겠고요. 이만큼 떨어진 점은 떨어진 만큼 또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뺀 점을 계산하면 되니까 그거는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 많은 문제들을 전부 다 보면서 이 문제들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14문제도 상당히 좋죠. 다음은 뉴마크의 영향원법입니다. 뉴마크는 보신의 해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영향원을 그려서 여기에 작도에서 넣은 기초의 응력 증가량을 계산하도록 제안을 했는데요. 요거는 뭐 기초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를 했지만 요 공식 요것만 알면 됩니다. 시그마 델타 시그마 Z는 0.005 NQ, N은 작도된 제한 면적 내의 블록수입니다. Q는 등분포 하중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럼 요거는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면은 집안 내의 근육 분포를 알기 위한 영양원에 의한 도식 해법에서 영양계수를 0.005, 영양원 내 구역수를 10, 등분포 하중이 3톤이라고 하면 연지응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 3개 곱하면 되죠. 이렇게 0.005 곱하기 10개 곱하기 3톤 per 제곱미터 하니까 0.15톤 per 제곱미터. 자, 요거는 이 공식 몰라도 그냥 3개 곱해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지중응력의 약산법으로서 2대1 분포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초과학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자, 이 공식은 델타 시그마 Z는 B 플러스 Z, L 플러스 Z분의 QS 플러스 곱하기 BL 요식입니다. 요식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죠. 자, 다음은 기초 집안의 접잡 분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모래 집안에서 강성 기초일 경우, 강성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를 말하는 거죠. 콘크리트 같은 단단한 기초를 말하는 건데, 모래 집안에서 강성 기초일 경우에 이렇게 반달 모양의 응력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강성 부팅이고 이 두 개는 휨성 부팅입니다. 뭐 아스팔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이런 경우에 모래 집안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분포 하중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점토 집안에서의 강성 기초일 경우에는 이렇게 접지압이 가쪽으로 크고
가운데는 낮은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힘성 기초일 경우에는 접지압의 분포가 같아지고, 그러나 침하량도 이렇게 같아지고 하는, 그러나 가운데가 침하량이 높고 모래는 가해가 힘성 기초일 때 침하량이 높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중요하고, 특히 점토 지반에서의 강성 기초 이 그래프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6장 지중 응력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